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애국 세력의 힘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는 뭘 했냐? 전과 확대를 해야죠. 전과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 그리고 승기를 잡았어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에요. 승기를 잡고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이 주도권을 절대로 종북 좌익 세력한테 다시 주지 말고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주도권은 바로 국민적 결단에서 나오고 헌법적 뒷받침이 있으니까 이것을 끌고 가서 국내에서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든지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이런 일로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파 확대의 방향입니다. 종북 좌익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고 자유통일로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즉 인류국가를 만들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 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엄청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선거에서만 이겨도 안 됩니다. 국회는 내어주고 겨우 대통령만 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두 차례 선거에서 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긴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이겼다, 투표한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겼다, 박근혜 씨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데 문재인 씨를 찍은 1470만 찍은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5252만 8257명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 한국인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예요. 그런 점에서 자신을 가져도 되고 낙관적으로 우리가 올해를 전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서정갑 본부장님께서 아주 절묘한 표현 그리고 아주 정말 그럴듯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씨가 당선해 주어서 고맙다. 당선해 주어서 고맙다. 1년 전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 다 걱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 선거 중에서 하나만 이기면 어떨까? 그 중에 하나 같으면 대통령이 더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둘 다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박근혜 후보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있는 박정희, 유경수 여사라는 위대한 인물과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가 그 뒷바람을 주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적은 박근혜 씨가 아주 극도로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이긴 것이 기적입니다. 이 언론은 박근혜한테 불리한 기사는 크게 하고 문재인한테 불리한 기사는 안 쓰거나 아주 줄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번째 기적은 이거는 박수 칠 필요가 없는 기적인데 문재인 씨의 이런 위험한 종북 좌파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1470만 표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누가 만든 기적이냐? 바로 언론이 만든 기적이에요. 좌편향 언론이 문재인은 종북인데 뭐라고 알렸습니까? 진보라고 알렸죠. 진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보수와 진보의 대결입니까?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 그렇다고 문재인 씨를 찍은 1470만 표가 반대한민국이라는 게 아니고 아까 김동길 선생님이 잘 요약하셨듯이 한 10만 명 되는 그 핵심 세력이 종북 대결인데 좌우라고 하든지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전 언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70만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언론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문재인이가 종북 좌파의 단일 후보라는 이야기를 어느 기자도 어느 평론가도 어느 앵커도 하지 않는데 국민들 중에 반 이상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말을 안 해도 문재인의 정체를 내가 알아. 독립묘지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를 방문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빨갱이도 겪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언론의 좌편향 보도를 꺾고 각성된 국민이 이긴 겁니다. 이번 선거의 대결은 각성된 국민, 정신을 차린 국민, 맨정신을 가진 국민과 사사건건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하는 이 언론의 대결에서 각성된 국민이 이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정과를 확대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이 대답이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언론을 두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마라톤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좌편향 언론, 이런 사이비 언론, 이런 종북 좌파적 언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해대는 언론, 이런 언론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기자라고 하면서 설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컨대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하는 일이 법률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전 정부의, 현 정부겠죠. 현 정부의 업무를 인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 정책 방향이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설정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을 발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계속 정부처럼, 점령군처럼 무슨 정책을 발표하라, 뭘 하라, 드라마틱한 것을 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자가 원칙대로 하겠다. 우린 조용하게 하겠다. 우리 직무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밀봉 뭘 한다더니 불통이라고 하느니 깜짝 뭐라고 하느니 이렇게 소란을 벌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이 좌편향 선동 언론인 것입니다. 앞으로 애국운동의 타겟은 좌편향 선동 언론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세력의 본산이었고 또 상당 부분은 종북 세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지금 언론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까? 문재인과 부산저축은행과의 관계를 보도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까? 노무현과 김정일의 대화록은 기자가 조금만 취재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자료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취재를 하지 않고 또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습니다. 이래놓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를 권리도 있어요. 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